한국인의 밥상이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반찬, 김치. 김치는 우리 식문화의 기본으로 오랫동안 한국을 대표해온 음식입니다. 김치 없이는 밥을 먹겠다는 상상을 못하는 정도로 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요. 공기와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이런 거죠. 김치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김치는 우리들의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김치가 좋아요.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요. 갓김치가 맛있고 좋아요.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건강식품이 된 김치.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식사 준비로 분주한 정경희 씨의 주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가 이 집 식탁 위에 오르게 될까요? 오늘 저녁에는 돼지고기는 김치찌개랑 비가 와서 전 좀 부쳐보려고요. 사실 주부들에게 국거리, 찬거리는 늘 고민이죠. 그런데 잘 익힌 김치가 있으니 찌개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밑반찬들이 식탁 위에 오르는데요. 김치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김치요? 김치는 항상 밥상에 꼭 넣고 몸에도 좋고 김치를 빼놓고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SK하고 손상하고 야구도 안 해. 뜨거운 밥 한 술에 곁들여지는 매콤한 김치.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김치와 먹어야만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배추김치랑 파김치랑 총각김치? 비타민이랑 그런 거 풍부하다고 책에서 봤는데. 어려서부터 즐겨 먹다 보니까 애들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항상 즐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김치를 곁들여 밥을 먹는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김치는 경이로운 음식입니다. It's one of Korea's wonderful foods. It's very unusual for Americans to eat kimchi, so it's delicious. I like it because it's a nice balance to some foods that have less flavor.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김치를 먹어봤을까요? 보통 배추김치요, 깍두기 이런 거.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냥 집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있지, 알타리 총각김치 있지, 또 갓김치 있죠. 그러죠 꼬들빼기 김치도 있고.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김치는 5가지도 채 되지 않네요. 봄에 담그는 것, 또 여름에 담그는 것, 겨울에 담그는 것. 그리고 김장김치하고 보통 배추김치하고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상으로 볼 때는 200 내지 300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치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식품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먹어도 다 맛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김치가 있다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김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김치의 모습과 가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김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먼저 경상북도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경북 유일의 젓갈 마을인 울진군 기성면 봉산 1위 갈매마을입니다. 갈매마을은 집집마다 젓갈 한 동이씩은 다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대체 어떤 젓갈을 담그는 걸까요? 저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공치 젓갈, 공치 생젓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젓갈은 4월 초서부터 이제 5월
이제 늦으면은 6월 초까지 담글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봄 잡은 꽁치에 소금을 켜켜이 쌓고 6개월간 정성을 들여 숙성시킨 꽁치젓갈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이 살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꽁치 생젓갈은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이제 진짜 생젓갈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생젓갈을 이렇게 먹습니다. 네. 잘 됐어요. 예, 올해 젓갈 때, 잘 됐어요. 맛도 좋고, 원래는 아마 대박 날 것 같아요. 집에 식구 솜씨가, 이 솜씨가 대박.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꽁치로 무슨 젓갈을 만들어 먹냐고 하겠지만 이 마을 꽁치젓갈은 조선시대부터 끊이지 않고 내려온 향토식품입니다. 이 꽁치는 그 멸치 젓갈하고 다른 거가 멸치는 자라가지고 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꽁치는 굵으니까 꽁치에서 우러나온 물도 깊은 물이 나오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당신에 담아서 당신에만 드셨지 이거 홍보를 좀 했으면 아주 1등감이에요. 젓갈로서는 1등감이에요. 참 맛있어요. 할머니에게 어깨너머로 꽁치젓갈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부부. 벌써 35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꽁치젓갈을 담그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젓갈이 아니고 이 밥도둑이에요. 이런 거는. 예, 진짜 저희들은 여름 한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다 이걸로 다 여기 이 부근 양반들은 전부 다 이걸로 여름 밥 반찬으로 다 쓰고 있어요. 사실 꽁치젓갈의 백미는 이 액젓입니다. 4년을 숙성시켜 걸러낸 액젓은 비린내가 없고 단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 깊은 맛은 김치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 꽁치젓갈 아니면은 이 김치를 담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멸치 뭐 그런 젓갈은 여기 사람들은 아예 막 쓰지도 않아요. 아주 꽁치젓갈로 다 하지. 그럼 꽁치젓갈로 김치 만드는 법을 한번 볼까요? 재료를 손질해 놓고 가장 중요한 꽁치젓갈 액을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부턴 그리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김치에 맛들이면 꽁치젓갈만 찾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꽁치 젓갈을 담아놔 놓으면은 이제 물독에다 이고 저 내륙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꽁치 젓갈하고 또 콩이나 고추나 또 쌀이나 얘네는 쌀은 기했지만 보리쌀 같은 거 그 물물 교환하고 이렇게. 꽁치젓갈 액을 넣어 만든 김치 양념에 배추를 버무리기만 해도 젓갈의 감칠맛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바로 갈매마을표 꽁치젓갈 김치입니다. 꽁치젓갈 김치, 그 맛은 어떨까요? 역시 이 꽁치 생젓갈에다가 금방 이거 섞어놓은 이 김치가 우리 마누라가 섞어놓은 김치가 최고의 맛있네요. 정말 제격이다. 근데 안 좋게 나고. 배추김치 외에도 다양한 김치에 꽁치젓갈을 사용하는데요. 젓갈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죠. 바다가 주는 재료에 시간을 더해 만든 젓갈. 김치가 갖고 있는 감칠맛의 비법은 젓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숙성된 꽁치젓갈 덕분에 갈매마을 사람들의 김치는 풍성해집니다. 아마도 올 김장철엔 마을이 꽁치젓갈 향으로 가득할 것 같네요. 사실 경상도 김치는 꽁치젓갈 김치처럼 소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남해와 동해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낙동강 주변의 기름진 농토로 인해 농산물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멋을 부리지 않습니다. 경상도 지역 같은 데는 젓갈을 쓰되 아주 생젓갈을 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젓갈
예, 냄새가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짜게 하는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염분 섭취도 있고, 또 김치 보존상, 예, 싱거우면 얼른 씌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짜게 남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로 향했습니다. 남도 맛을 자랑하는 광주가 목적지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김치를 만나게 될까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펼쳐진 장독대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에서 김치 담글 준비를 하고 있는 김옥심 교수를 만났는데요. 지금 항아리 고르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 예. 뚜껑은 왜? 아, 뚜껑을 이용해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담으면은 훨씬 좋죠. 예. 항아리 뚜껑이 김치 담그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자고로 항아리란 김치를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김옥심 교수가 만드는 김치 재료들입니다. 재료가 꽤 많습니다. 대체 어떤 김치를 만들려는 걸까요? 이게 우리 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김치 반지라고 나주 지방의 향토 음식이에요. 반지요? 예, 반지. 반반자. 물을 이제 반만 넣는 거예요. 근데 동치미나 이런 거는 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죠? 물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물을 김치에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잔방잔방 쳐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반지김치. 물과 김치가 반반 들어간다니 참 이름도 방식도 낯선 김치입니다. 김치의 속재료는 모두 곱게 채를 썰어야 하는데요. 가짓수가 엄청나네요. 고기가 들어가고, 예, 해산물이 낙지나, 그죠? 또 뭐 새우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뭐 서기버섯, 그죠? 예, 이 잡까지 들어가거든요. 예, 잡. 예,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곱게 채를 썬 재료는 고춧가루로 버무리는데요. 재료의 면면을 보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렇다 보니 반지김치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것 같네요. 하면은 우리 전라도 나주지방의 향토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 반지 하면은 옛날에 감히 그냥 양반들이 먹었던 김치,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김치. 아주 중요한 손님들, 소중한 손님들 오시면은 꼭 이 반지 김치를 접대를 해야지만이 그게 되는 유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속 재료를 절인 배추 줄기 안에 켜켜이 넣고 볏짚으로 곱게 묶어주는데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 빨갛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를 담고 육수를 부어줘야 반지김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반 넣는다 그러잖아요. 반지. 그래서 이 고춧가루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김치를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국물은 그렇게 시원한 맛이 안 나거든요. 반지김치를 제대로 맛보려면 항아리에 넣고 일주일간 숙성시켜야 합니다. 이때도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줘야 합니다. 육수는 고춧가루를 거지에 담아 곱게 색을 내는데요. 놀랍게도 이 육수는 고기 육수입니다. 양지머리를 넣고 5시간을 푹 끓여낸 육수죠. 이거는 아까 양지머리, 양지 삶아서 지금 식혀가지고 놓은 거예요. 육수. 양지 육수. 이거는 한지예요. 예, 한지인데, 이제 양지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게 이 한지에다 받쳐야만 이 기름이 쫙 이렇게. 육수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었네요.
고기 육수에 고춧가루로 간을 맞춰 만든 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추가 절반 정도 잠길 때까지 육수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해산물에서부터 갖은 재료가 들어가고 맵거나 짜지 않으니 조선시대 양반들의 영양 만점의 술안주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반지김치 외에도 전라도 김치는 많습니다. 고들빼기에서부터 어리김치, 갓김치에 이르기까지 김치의 천국이라 할 만큼 다양하죠. 이번에는 김치를 찾아 어디로 떠날까? 강원도 인제로 향했습니다. 백두대간 한복판에 솟은 높고 가파른 산줄기. 시원스레 흐르는 맑은 강이 있는 곳 인제. 인제의 김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제읍 작은 마을, 곳곳에 작은 텃밭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밭은 정말 작습니다. 아니, 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네요. 그저 담장 아래 생긴 한 뼘 공간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도 채소는 참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 채소가 궁금해집니다. 질경이라고 아시나요? 질경이가 이게 아주 좀 질긴 나물이거든요. 어른들이 찔제이 그랬어요. 찔제이. 찔제이.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는 질경인데 찔제이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다른 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러죠. 질경이는 시골길 가장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입니다. 가난했던 그 옛날엔 춘공기 구황식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양식이기도 했죠. 우리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또 먹을 거 없을 때는 이 나물밥도 많이 해 먹었어요. 지경이 나물을 많이 해 먹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어른들이 해주시는 대로 뭐 맛도 없고 이런 걸 해주나. 근데 요새는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도 있고 몸에도 좋다니까 요새들은 또 많이 해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질경이가 별미로 밥상에 오릅니다. 특히 질경이 김치가 인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운다고 하는데요. 이게 질경이 김치 재료입니다. 질경이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겉절이 만들 거예요. 생절이. 그래서 배추도 겉절이 많이 해 먹잖아요. 근데 이 질경이도 연한 걸로 겉절이를 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겉절이는 아마 처음 드셔보실 거예요. 드셔보시면 아 이것도 맛있구나 이제 그러실 것 같아. 네. 질경이 겉절이 김치.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김치 양념을 만들 때 양파와 사과를 넣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양념이 쌉싸름한 질경의 맛을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김치 양념을 만들어 둔 뒤 질경이를 양념에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는 냄새 나죠? 사과 향에다가 이 질경이도 약간 향이 있어요. 약간 쌉스러움한 맛?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맛도 맛있어요, 이게. 네,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드시고, 밥하고 드시고 가시면 장 청소가 싹 되실 거예요. 사실 질경이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동의보감에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초로 언급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암작용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건강식품으로 인기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사과 향도 나고 내가 묻혀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산채, 산악지대가 많은. 한쪽은 해안이기 때문에 해물, 산채김치하고 해물김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강원도는 되게 산채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해물김치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동태김치라든지 가자미 식혜도 이제 김치는 아니지만 거기다 집어넣고 있지만 그런 해물을 넣은 그런 김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제에서 유명한 해산물은 바로 황태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만들 때 황태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황태는 보통 속풀이 해장국을 끓일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인제에서는 최고급 김치를 만들 때 황태를 사용합니다. 황태로 김치를 만든다니 좀 어색하네요. 황태가 이 속에 들어가면 김치 맛 자체가 구수하고 조미료 없이 조미료 맛도 나면서 담백하다 그럴까? 끝까지 익을 때까지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맛있어요. 강원도 인제식 황태김치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속 재료와 양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요. 바로 황태를 넣는 겁니다. 이게 숯불에 구운 거거든요. 구워서 이렇게 노랗게 된 거를 이제 이렇게 가루로 분쇄를 해야 돼요. 보드랗게 분쇄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속에 넣는 거예요. 조미료 대신. 황태 가루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태 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 양념에 속 재료를 버무려 주는데요. 황태의 역할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살이 포슬포슬한 황태포도 김치 속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황태를 넣고도 부족하다 싶은지 황태 가루를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황태 가른 거 넣으니까 구수한 냄새 나죠. 예, 그게 구운 거라 들어가면 이게 구수하면서 조미료 맛도 나고 되게 맛있어요. 그 냄새 벌써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지금은 진짜 인공 조미료 많지만 그전에는 조미료 아예 없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특별히 뭐 젓갈 같은 것도 시골에서 그렇게 사 먹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럴 때 이제 그거 나오면 그 북어도 버리기 아깝은 거예요, 머리랑.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의 지혜를 쓰신 거지. 옛날 노인네들이 오히려 그거를 내다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이제 이게 맛이 간이 됐을까? 황태를 사용하는 건 인제에서 오래된 김치 비법입니다. 간이 아주 딱 맞는데. 역시 내가 귀신이 됐어 이제. 황태로 구수한 맛을 내는 김치. 제사상에 올리고 남은 황태 조각마저도 버리지 않고 활용했던 알뜰함의 산물입니다. 산에서 얻은 재료와 바다에서 얻은 재료가 공존하는 강원도 김치는 오늘도 대를 이어온 선조들의 오랜 지혜로 익어갑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서해안 최대 도시로 꼽히는 서산입니다. 들녘에는 벼가 익어가고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맘때 만들기 시작하는 서산의 향토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산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조인혜 씨가 김치를 담그는 날입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보니 주로 배추와 갖은 양념들인데요.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장합니다. 서산 앞바다에서 작은 게입니다. 예, 능정이라고 합니다. 갯벌에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한여름에 게장 담았다가 이렇게 먹는 그런 게거든요. 이건 박하지고요. 갯벌이 이건 이거 능정이처럼 펄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다에 살아요. 좀 있으면 나기잔 물새우. 이거를 같이 넣나요? 예, 같이 섞어서 넣어요. 예, 무슨 이렇게 커니까 조금씩 토막내갖고. 게와 같이 딱딱한 갑각류를 김치에 사용한다니 참 이색적인데요. 어떻게 서산 사람들은 게를 넣어 김치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서산이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각각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게나 뭐 그런 게 많아갖고 그 여름에 간장에다가 이제 옛날에 보리밥 먹었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 간장에다 넣었다가 그 게는 먹고 남은 국물을 이용해갖고 겨울에 한겨울에 이렇게 이용해서 썼던 김치도 되지만 찌개 종류 비슷한 게 김치예요. 여기 서산의 향토 음식인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김치가 만들어질까요? 배추를 우선 절여요. 절이는데 그냥 김치 절이듯이 푹 절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한 2-3시간쯤 배추는 그렇게 절이고 이 열무도 무척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배추와 열무, 여기에 늙은 호박이 들어간다는 게 독특합니다. 항시 들어가는 게 이게 서산 늙은 호박. 바닷바람을 쐬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 예, 맛있죠. 1차로 손질한 재료에 새우젓을 비롯해 다양한 젓갈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렇게 간장게장 국물을 붓는 거죠.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다진 고추를 넣어 쓱쓱 버무리는데 빨갛게 양념을 하진 않습니다. 보통 김치다 빨갛게 담는 게 아니라 또 희으스루하게 그렇게 해야 또 시원한 국물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담는 게 좀 특색입니다. 예. 이렇게 만든 김치가 바로 서산 향토김치, 호박 개국지라는 겁니다. 개국지가 옛날에 김장철만 담아 먹었었어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 옛날에는 이거 집에서 이렇게 배추 씻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논두렁 그 방죽 같은 데서 배추를 그냥 지 아버지 기억도 그렇게 나거든요. 지게에다 지고 가셔갖고 방죽에서 배추 씻어갖고 오시면은 배추하고 물을 다듬어서 그냥 새우젓이니 그 게간장에 버무려갖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국물 쪄보겠죠?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개국지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생으로 이렇게 먹는 김치가 아니라 이거를 찌개처럼 끓여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거 이대로면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쌀뜨물을 자작하게 넣고 찌개 종류처럼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잘 삭힌 김치를 투갈이라 불리는 뚝배기에 담아 따끈하게 끓여서 찌개처럼 먹는 것. 이게 바로 개국지를 먹는 전통 방식입니다. 서산 지역에선 밥상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안 올라와도 개국지는 빠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별미로 먹지만 예전엔 겨울철을 나기 위해 먹는 영양식이었기 때문이죠. 여기 게 같은 게 있어요. 예. 게맛이 딱 우러나니까 되게 예. 무척 시원하네요. 단백질도 보충되고 허기지 있으니까 허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때 호박도 넣었다고 그래요. 속이 든든하게 위해서 서산 개국지에는 이 호박이 꼭 들어가거든요. 호박에 넣어서 그 시장길 좀 가시고 하기 위해서. 속을 뜨끈하게 달래주고 진하면서도 담백한 국물 맛으로 먹는 김치. 올해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서산에선 집집마다 개국지를 담글 겁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 찌개처럼 개국지가 오르겠죠. 충남 지역의 해산물과 충북 지역의 채소가 함께 어우러진 충청도 김치는 소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나는 해산물을 활용해 만든 젓갈을 많이 사용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개국지를 비롯해 굴 석박지, 나박김치, 애호박김치, 가지김치가 충청도의 대표 김치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수라상 위에는 어떤 김치들이 올라왔을까요? 왕의 밥상에 빠지지 않았던 그 김치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석류김치인데요. 석류김치는 물을 바둑판 모양으로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무채하고 그다음에 여기 밤채, 대추채, 서기채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오방색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석류김치는 가을, 겨울이면 궁중에서 만들었던 김치인데요. 맛스럽기도 하지만 멋스러운 김치로 유명합니다. 석류가 안 들어가고 석류 속처럼 예쁘다 해서 그러니까 김치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석류김치는 무를 도톰하게 토막내고 바둑판처럼 칼집을 낸 뒤 김치 속을 채워넣고 배춧잎으로 싸서 만드는 김치입니다. 정교함과 우아함이 특징입니다. 석류김치 외에도 궁중김치는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늘김치를 할 건데요. 석류김치도 무를 썼고 비늘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늘김치는 마치 생선 비늘 모양 같다고 그래서 비늘김치거든요. 이름이 예쁘지 않아요? 그 조선시대 궁중에서 석류김치, 비늘김치 이미 김치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무에 칼집을 넣어 생선 비늘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비늘김치. 궁중김치는 정교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워낙들 바쁘게 사니까 이제 대량 생산한 김치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김치 그렇게 안 드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오방 색깔을 맞춰서 맛도 순하게 그렇게 막 고춧가루 범벅 안 하고 그렇게 담갔던 김치예요. 궁중 음식의 원칙인 오방색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충실한 우리의 전통색입니다. 한복과 단청색도 오방색을 반영한 거죠. 각 기운과 직결된 5가지 색, 오방색은 청, 적, 황, 백, 흑의 5가지 색인데요. 그래서 오방색은 궁중 음식에서는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 색이었습니다. 재료에 색을 맞추거나 고명을 올려서라도 오방색을 배치해 음식을 만들었죠. 이런 궁중 음식의 기본 원리가 김치에도 반영된 겁니다. 김치를 만들 때 재료를 통해 오방색을 표현하고 맛도 순하게 예술작품 같은 김치로 만드는 거죠. 빨갛게 고춧가루 양념이 듬뿍 들어있는 김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젖국지죠. 배추 포기김치를 젖국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김치가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젖국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궁중에서는 젖국지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기김치인데 거기에는 옛날에 황석어젓하고 새우젓이 좀 들어가는 그런 김치예요. 젖국지는 궁중에서 만들었던 김장김치입니다. 외양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은 수라상에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 미나리, 배, 낙지 등 속재를 다양하게 하고 고춧가루와 황석어젓으로 만든 양념이 특징인데요. 지금 3개월 동안 먹기에 아주 좋고
소금에 절인 김치는 겨우내 반찬이 되네. 뿌리는 땅속에 자꾸만 커져 배 같은 맛이 났다고 언급돼 있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농경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다양한 채소로 이용한 김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물김치와 그리고 또 생강과 마늘을 넣어서 맛으로는 조금 매콤한 맛을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재료가 더욱 다양해졌고 여러 형태의 담금법도 개발됐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김치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김치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유학자인 이시명 선생의 집으로 유명한 석계고택이 있는데요. 최근엔 석계고택 인근에 자리한 이 기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석계 이시명 선생의 부인인 장계향 선생의 일대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정부인의 칭호를 받은 장계향 선생은 문학에 재능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능했던 현모 양처였습니다. 특히 요리 솜씨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만들었던 반가 음식을 정리해 음식 디미방이라는 유명한 조리서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음식 디미방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쓴 조리서이자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입니다. 장계향 할머니께서 시집을 와서 이제 참 생활을 해보시니까 집에, 종갓집에 손님도 많이 오시고 이런데 자기도 이제 친정에서 하던 음식하고 시집에서 하는 음식하고 다르겠지요. 다르는데 집에 새로운 며느리가 또 들어오면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록을 남겨놓고 음식 디미방을 펼쳐보면 340년 전 양반가의 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국수, 만두, 떡 등을 비롯해 146가지의 조리 비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엔 김치도 있습니다. 김치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꿩고기하고 오이지로 한 김치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치, 잔지, 이래서 이제 요거는 생치가 꿩고기를 말하거든요. 꿩고기 이제 잔지라는 게 김치입니다. 짠지 김치. 그 다음에 생치, 지미 이러면 이제 그냥 꿩고기 김치. 또 이제 생치, 이제 딤채법에서 이거는 이제 국물 김치입니다. 꿩고기하고 오이지를 한 국물이 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생치 짠지의 주재료는 육류인 꿩고기와 오이지입니다. 이걸로 김치를 만든 겁니다. 들어가는 양념도 참 간단하네요. 생치 짠지 만드는 법을 볼까요? 먼저 잘 삭힌 오이지를 손질해서 굵직하게 송송송 채를 썰어둡니다. 꿩고기도 오이지와 비슷한 크기로 채를 써는데요. 참기름을 두른 팬에 달달 볶아줍니다. 꿩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오이지를 넣고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함께 볶죠. 산초가루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초가루와 후춧가루, 소금을 넣고 적당히 볶으면 됩니다. 후춧가루를 약간 뿌려요. 후춧가루를. 생치 짠지 만드는 법이 참 간단하네요. 꿩고기 김치찜으로 해석되는 생치 짠지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술안주로 먹던 김치였습니다. 고춧가루도 배추도 없었던 시절의 김치였죠. 이 음식 비밀방 책에는 여기까지 고추가 전달이 안 됐는지 전혀 없고요. 여기도 매운맛을 이제 천초, 요즘 말하면 산초라 합니다. 천초, 후춧가루 그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김치가 되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하죠. 빨간 김치 양념의 상징인 고춧가루가 없으니 요즘 같은 매운맛이 안 났을 테고 젓갈이 없으니 감칠맛도 없었을 텐데요. 당시에는 이런 김치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임진난 이후에 고춧가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춧가루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고춧가루를 쓰고 양념도 쓰고 거기에 이제 뭐 고기라든지 또는 해산물, 뭐 젓갈 이런 걸 써서 지금 형태와 같은 이제 김치가 담가지게 된 시기는 조선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조 때 유중님이 산림 경제를 증보해 엮은 농서, 증보 산림 경제에 김치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고추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고추가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문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1가지의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침나복 함저라고 해서 무에 고추를 넣어서 만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나박김치와 같은 김치를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통배추는 보이지 않습니다. 1809년에 나온 규합청서에서도 다양한 김치가 등장하지만 배추 통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배추 통김치를 처음 거론한 책은 19세기 말에 나온 요리책입니다. 당초에는 배추가 그렇게 먼저라기보다는 무, 그 김치, 무청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부추김치라든지 갓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배추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게 개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배추김치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의 호북지방이 원산인 배추 종자가 한반도에 들어와 토착한 것은 19세기 초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추김치를 많이 먹게 된 게 겨우 2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여 년 전 김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나라 김치 명인 1호 김순자 씨는 백년 포기김치라는 이름의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한 2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사대부가에서 해먹던 김치가 우리나라 고서에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근데 해가 갈수록 이 연도가 바뀌니까 그냥 200~300년 전 김치를 제가 백년 포기김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김순자 씨가 말하는 백년 포기김치는 1800년대 말 편찬된 음식 관련 고서인 시의전서에 등장하는 배추김치입니다. 이 김치는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걸까요? 백년 포기김치에는 새우젓과 황석어젓을 비롯해 낙지, 전복, 잣, 밤 등 고급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드는 법은 통배추에 김치 양념을 한 속재료를 버무려 넣는 것으로 오늘날과 비슷하네요. 특별하게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고기 육수를 내서 한다든가 어육이나 체육을 넣어서 만드는 거 하고 또 해물을 넉넉하게 넣어서 만드는 거, 그리고 오이지를 거기다 박는다는 거, 그리고 또 거기다가 황석어젓을 그대로 박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좀 물이 나오면 그걸 꺼내서 달여서 다시 붓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추가 김치 양념의 하나로 자리 잡고 각종 젓갈로 감칠맛을 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현대의 김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치의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김치는 우리만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일상으로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It just seemed really interesting. I do love to eat kimchi a lot. In fact, whenever I have Western foods, I always want kimchi with it. If I have spaghetti, I want kimchi with my spaghetti because it's very good. I have been in Korea for 3 weeks and I've eaten kimchi every day. I was just reading the information on the nutritional value and I was surprised that it has 4 times the amount of lactobacillia that yogurt
does. And all the vitamins, and iron, phosphorus, and calcium. I was very surprised. 우리는 김치를 그저 일상적인 반찬으로 여겼지만 외국인들은 김치의 효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건강 전문 잡지인 헬스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많아 소화를 도와준다고 소개했죠.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지도 김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저렴한 건강보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치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세계 김치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치의 발효 미생물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치가 얼마나 익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잘 익은 김치에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가장 잘 익은 김치에 가장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는데요. 4도씨 냉장 온도에서 2, 3주 정도 보관하셨을 때 가장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의 pH 농도는 4.5 정도인데요. 1g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 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란 모양이 코커스 유산균, 막대기 모양이 바실러스 유산균입니다. 김치가 발효됨에 따라 이런 유산균 수는 급증하게 됩니다. 잘 익은 김치에는 그 김치 1g당 1억 마리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는 그 김치가 자연 발효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발효시킨 요구르트와 그 비슷한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김치가 얼마나 훌륭한 자연 발효식품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김치 속 유산균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섭취 시 장내에서 장내 유해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던가 장내 균통을 정상화시키는 등 정장작용에 효과가 있고요. 또한 면역작용이라던가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김치를 가지고 진행한 임상실험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농촌진흥청은 아주대 병원과 함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치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임상실험은 비만 환자 22명에게 담근 지 하루 된 생김치와 열흘 된 익은 김치를 각각 3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는 것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김치를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김치를 먹은 사람이 당연히 비만 예방 효과라든가 아니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저히 낮았고, 특히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은 잘 익은 김치가 그 효과가 2배 정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방 담은 김치보다도 잘 익은 김치가 효과가 높았고, 또 전혀 김치를 먹지 않은 사람보다는 김치를 먹는 사람의 효과가 높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김치를 먹은 환자는 1.2kg, 숙성김치를 먹은 환자는 1.5kg가량 체중이 감소했고, 체질량 지수도 숙성김치를 먹은 쪽의 변화가 컸습니다. 체지방량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혈압도 숙성김치를 먹은 쪽이 훨씬 더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숙성김치 쪽이 2배 이상 감소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일 약 75g에서 145g 정도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g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배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가 먹는 김치 양만 먹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발효식품 김치의 힘.
그 어떤 약보다 건강식품으로 손색 없는 김치의 무궁무진한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이곳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닷새간 세계 김치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19번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 매일 접하는 우리 김치의 새로운 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다양한 김치의 종류를 만나게 됩니다. 각 지역별 대표 김치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모르는 김치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김치, 뭐 배추김치, 뭐 총각김치, 뭐 파김치, 뭐 갓김치, 뭐 이런 요즘 그냥 대표적인 김치들은 잘 알고 있는데 뭐 각 지역마다의 좀 특색이 있는 김치는 뭐 먹어본 적 없어서 오늘 한번 시식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김치문화축제에서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김치로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또 그 문화를 이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건 최근 들어 외국인의 참가가 부쩍 늘었기 때문인데요. 세계 각지에서 오직 김치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A bit spicy, but it's very good. It's tasty. I think it is because cabbage is healthy, and then I think it's also good to eat some spicy food that it makes the blood go very fast. I think kimchi is very good food because when I eat kimchi, it gives faster digestion. So it's a very healthy food, and then it can be kept longer and easy to eat. 외국인들이 이렇게 김치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건 그동안 김치를 대한민국의 음식을 넘어 세계인의 음식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김치라는 것은 그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맛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특히 노화 그리고 비만에 취약한 사람들이라서 김치를 건강 음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런 방식의 김치 세계화 방식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학적으로 해명이 돼야 돼요. 이 김치를 보다 더 우리의 문화로 살리고 이 문화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가치를 앞으로 보존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적인 그 유네스코라든가 기네스북에도 올려서 영원히 우리의 자산으로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맛, 한국인의 음식, 김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김치는 모든 면에서 세계 어떤 토속 음식과도 차별화된 특별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맛에서는 한국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재료에서는 지역색이 강한 다채로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인들의 건강을 돕는 치유의 힘이 담긴 음식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한때 냄새나는 음식으로 취급받았던 대한민국의 김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김치는 건강의 파수꾼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치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게 아닐까요? 수천 년간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김치도 좀 어렵지만 표준화 작업을, 그런 표준화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표준화된 김치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지화도 사실은 필요한 거지요. 앞으로는 다 각각 그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김치를 개발해서 그들을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김치가
콜라나 햄버거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나 즐겨 먹는 그런 식품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가 정말 과학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 미국에서 김치 스타일 현상이 마치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김치를 만들고 발전시켰듯 이제 우리도 김치를 또 한 번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김치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